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되게 반갑고요.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35회 공부할 때 수업 받으신 분이 자리에 있지 않을까 좀 걱정돼서 봤는데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이제 36회 시험 대비해서 이제 첫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수업이 부동산학 개론이었죠. 어제 그 학개론 쌤이 전화해가지고 자기가 큰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어 그랬더니 그 교수가 들어올 때 박수를 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큰일 하신 거 같네요. 예? 어, 저는 그 35회 때 그 직접 원서를 내고 시험장에 갔다 왔어요. 그 왜 그랬냐면 그 선생님 이제 다 모든 내용을 다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시험장에서 어떤 일이 날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예전에도 제가 30회 때 한 번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비해서 시간이 좀 오래 지났으니까 또 그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시험장에 갔는데 정말 좀 충격받았어요. 진짜로.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저는 이제 그 부천에 있는 유한대학교에서 시험을 봤었거든요. 근데 거기 제가 이제 고사장 배치를 보니까 이제 5분단 맨 앞에 있었고 저희 고사장에 한 사람이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1차 과목이 학교로 나오고 민법이잖아요. 그러니까 1교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이 3명 남고 다 갔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게 제일 충격이었고 1교시가 끝나고 3명 남고 다 갔다. 진짜 놀랐어요. 왜냐면 그 일단 제가 분석을 좀 해드려 볼까요? 그 시험은 35회 때 제가 느꼈던 게 가장 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이게 시간과의 싸움이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간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시험을 망쳤으니까 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력이 모자란 사람들은 아예 시험장에 가질 않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강의를 연장받기 위해서 시험장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강의 연장 받으려고 그 시험장 안 가면 강의 연장 안 해주니까 그런 사람은 아예 문제를 풀지도 않고 그냥 자요. 그냥 푹 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합격할 만한 실력을 갖췄다라고 생각되니까 시험장에 간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시간 안에 문제 못 푼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학개론 문제가 먼저 나오고 민법이 나중에 나오니까 대부분 학개론부터 먼저 풀거든요. 근데 학개론 문제를 풀면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법 문제 풀 때 시간이 모자랐던 거죠. 특히 민법 쭉 풀다가 임대차 부분부터 특별법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멘붕이 오니까 막 찍은 거죠. 그 뒷부분이 되게 쉬웠어요. 쉬웠는데 그 출제하는 사람이 정답도 뒷부분을 1번으로 많이 만들어줬어요. 되게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 근데 수험생은 그런 겨를이 없잖아요. 그 뒤에 10개 찍고 끝났다. 답안지에 밀렸었다. 저희 고사장님도 답안지 마킹 못해서 답안지 확 가져가더라고요. 진짜 야멸차게 좀 봐주지. 1년 고생해서 시험 보는 건데 그걸 한 1번을 못 봐주나? 그만하세요! 이렇게 그거 하니까 확 가져가더라고요. 보조감독관이 와 그분 답안지 뺏겼어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 문제 못 푸는 사람이 엄청 많았다는 거죠. 그분이 시험장 가서 그런 일이 생길 것을 공부할 때 알았을까요? 예상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시험장에선 시간 내에 문제 못 푸는 사람이 정말 많다. 제일 아쉬웠던 건 뭐냐면 그 1차 과목 문제 풀 때 시간이 모자라서 약간 실력 발휘를 못했어요. 근데 집에 갈 수는 없고 동차 준비를 했으니까 2차 과목을 다 본 거예요. 2차는 평균이 65점인 거예요. 1차는 한두 개 모자라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볼 36개 시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푸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2번, 3번, 4번 때문에 그래요. 2번, 이것도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민법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조문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 판례 물어보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이 계약을 했는데 분쟁이 생겼어요. 계약상의 의무를 잘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재판할 수 있죠.
그러면 1심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지면 또 2심으로 불복할 수 있고 또 대법원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판례라는 건 뭐냐면 당해 사건에서 대법관들이 결론 내려준 걸 판례라고 그래요. 그럼 다툼이 있으면 다 판례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라. 이게 판례의 문제인 거예요. 그럼 그 판례 내용을 모르면 그 사건에서 대법관들이 결론 내려준 걸 모르면 답을 구하기 어려운 거죠. 이 문제가 40문제 중에서 33문제였어요. 벌써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판례 내용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합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물론 제 강의는 다 판례 내용대로 수업을 해드리니까 여러분이 수업을 잘 따라오면 시험장에서 좋은 성적을 맞는 건 확실해요. 근데 최근 시험 트렌드가 판례 문제가 계속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그 판례는 우리가 민법이 이제 제정된 게 1960년도부터거든요. 그때부터 차곡차곡 쌓여진 판례를 배웁니다. 표정들이 그렇게는 오래됐단 말이야? 이런 표정이신데 어쨌든 그간 그 각 제도마다 차곡차곡 쌓여지는 판례를 공부하기도 바빠요, 사실. 근데 시험에 최신 판례 내용도 엄청 많이 출제하는 경향이 농후해졌죠. 그 최신 판례는 본 수업 시간에 제가 다뤄드릴 수 없어서 유튜브 채널 가지고 최근에 좀 연습을 시켜드리고는 있는데 어쨌든 판례 내용 중에서 최신 판례가 올해도 4문제나 났죠.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근데 이 출제 비중이 확 줄어서 36개 때는 판례 문제가 한 3개 나고 그러면 좋겠잖아요. 근데 비중은 똑같아요. 세 번째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민법 시험은 올해 이게 관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례 문제가 16문제나 났어요. 사례 문제는 어떤 경우냐면 그냥 단답형 문제가 좀 달라요. 갑이 건물 매각에 관한 대리권을 을에게 수여하였다. 그리고 을이 갑을 대리해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푸는 게 사례 문제거든요. 근데 사례 문제는 충분하게 연습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일단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읽어보고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1번 읽어보고 갑은 어떻게 했다, 2번 을은 어떻게 했다, 3번 어떻게 했다. 그럼 이게 쭉 읽어보다가 얘는 또 어떤 일을 한 거야. 다시 지문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한 문제 풀 때 한 3번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16문제 출제가 됐으니까 3문씩만 계산해도 몇 분 써먹은 거죠? 48분 써먹은 거죠. 그럼 이미 시험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사례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고서는 시험에 합격하기가 좀 어렵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어제 수업할 때 보니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럼 교수님 사례를 제끼면 되겠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한테 따로 얘기해 드렸어요. 그럼 사례 문제를 제끼면 16문제를 제끼면 몇 문제 남은 거죠? 40문제 중에서 16문제를 빼면 산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24개죠. 24개. 그러면 우리 시험 합격하려면 24개를 맞아야 되거든요. 그럼 사례 문제를 제끼면 나머지 문제를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그게 더 불가능하겠죠. 이런 걸 원시적 굴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사례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으면 시험에 합격하기 좀 어렵다 이거예요. 이 개수가 많이 늘었어요. 보통 사례 문제가 10개, 12개 이 정도 선이었었거든요. 근데 14개를 냈다는 거죠. 결국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그냥 어렵지는 않아요. 사례 문제가 제 수업 따라오면 어렵지는 않은데 그냥 시험장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1번 시간 조절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이유는 4번 때문에 그래요. 4번 박스 문제가 이게 11문제 났는데 박스 문제는 뭐 말 그대로 이제 박스 문제인 거죠. 다음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과거에는 보기가 보통은 4개였어요. 4개. 4개. 그 기역, 니은, 디귿, 디귿을 이렇게 고르는 거였는데 보기가 4개일 때는 이 중에 한 개를 몰라도 답을 충분히 고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개를 몰라도 답을 고르는데 별 지장이 없었던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박스 문제가 뭐 성적을 떨어뜨리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박스 문제가 이렇게 보기가 3개만 납니다. 3개. 그리고 1번 기역, 2번 니은, 3번 디귿, 4번 니은 디귿 이렇게 내는 거죠. 5번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내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한 개라도 모르면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늘 2개 중에 한 개가 경합이 되는데 과거 4개가 났을 때는 한 놈을 몰라도 답을 고를 수 있었는데 지금 3개를 내니까 늘 2개 중에 경합이 돼서 확실하게 모르면 답을 못 구하는 거죠. 근데 3개 지문이
두 개는 쉬워요. 진짜. 두 개는 쉽고 한 개가 어려워요. 그 한 개를 몰라서 답을 못 고르는 거죠. 그럼 이런 문제를 만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빨리 넘어가야죠. 근데 해결해 보겠다고 계속 끙끙대는 거죠. 그럼 결국 또 시간이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박스 문제는 여러분 실력이 좀 쌓이면 박스가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풀어보면 돼요. 그래서 이건 특강 때나 아니면 여름 때쯤에 한번 정확하게 실력이 쌓이고 난 다음에 박스 문제에 대한 대비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럼 결국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35회 시험은 판례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고 박스 문제, 사례 문제 때문에 결국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었다. 그러면 1차 성적이 별로 좋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2차도 떨어뜨린 이런 전략으로 최근 시험 트렌드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36회 시험도 이 비중 거의 똑같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시험 경향이 이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 선생을 잘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지금 기초 과정이니까 반드시 제 강의를 꼭 들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선생님을 되게 잘 골라야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을 한번 고르면 이제 바꾸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선택권이 있죠. 그러니까 교수가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을 하면 돼요. 저는 선택권이 없잖아요. 이 수강생은 마음에 들고 이 사람은 꼴 보기 싫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지금 기초 과정에 많이 들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유튜브가 많이 열려져 있으니까 다른 강의도 많이 보세요. 실제로 많이 보세요. 그 봐야만 나중에 이 사람은 나랑 안 맞아, 이건 필요 없어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되거든요. 지금 많이 봐두세요. 마치 그 미팅 나가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많이 봐두시기 바래요. 민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다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그렇게 하고 마음에 드는 선생을 이제 고르면 그 선생님하고만 1년 내내 사시기 바래요. 제가 보니까 그 초반에 잘 탐색을 하지 않아서 공부를 하다가 이게 자꾸 곁가지를 자꾸 치는 거죠. 선생님이 2분인 사람도 있고 3명인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분의 교수님하고 살면 1년 만에 합격해요. 2분의 교수님하고 살면 2년 만에 합격해요. 그 이상이면 장수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중하게 여러 선생의 강의를 들어보고 한 분의 선생님을 고르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저를 골랐으면 좋겠어요. 왜냐? 제가 제일 잘하니까. 제일 열심히 하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얘기 인터넷 다 포함해서 다 대한민국의 공인중개사 강의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수험생을 위한다고 하죠. 다 자기가 수험생을 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말 가지고는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은 말뿐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잘 보면 돼요. 이 사람이 수험생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를 잘 보면 돼요. 그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아니에요? 말하면 뭐해? 행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행동이 뒷받침 돼야 되죠. 저는 여러분과 함께 뛸 마음의 준비가 돼 있고 또 1년 동안 어떻게 강의를 끌어갈 건지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하나하나씩 느끼게 될 거예요. 저를 선택하면 제 수강생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이거 안 쓰셔도 돼요. 다 교환으로 다 나갔으니까. 먼저 제 유튜브 채널 있죠. 여기는 이제 뭐 풀네임으로 칠 필요는 없고 그냥 검색에 제 이름을 쓰시면 돼요. 유튜브 앱 실행시켜서 검색을 심정욱 치면 제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있는데 인스타그램은 심정욱 숫자 1이고 그리고 요 네이버 밴드 있죠. 이건 심정욱 민법. 이건 이제 어떻게 활용할까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이 이제 수강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꼭 유튜브 채널에 오셔서 봐야 될 영상이 있어요. 여기는 제가 이걸 하게 된 이유는 2가지인데요. 하나는 민법이 최신 판례가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된다 그랬죠. 근데 그걸 진짜 본 수업 시간에 다뤄주기에는 너무너무 시간도 부족하고 여러분이 많은 내용의 판례를 다 공부하는 건 오히려 공부에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얘를 따로 떼서 최신 판례만 따로 정리를 해주고 싶어서 유튜브 채널을 만든 거거든요. 여기는 최근에 출제됐던 판례 중에 이 시험이 이제 다른 민법 들어간 시험에 난 거 위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이론도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문제도 풀어보는 거예요. 대신 시간이 한 10분에서 15분 사이예요. 이게 되게 포인트인데요.
그 짬 시간 통해서 공부하라고 이 영상을 만든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출퇴근 시간에, 그다음에 밥 먹을 때, 그다음에 누구랑 그 실제 여러분 뭐 약속 장소에 갔는데 뭐 30분 정도 남는다. 그러면 짬 시간 많잖아요. 그때 이제 볼 수 있는 영상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험이 끝났으니까 요거 꼭 보시기 바래요. 요거 공인중개사 민법 해설 강의 요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지금까지 기출문제 해설한 것 중에는 제일 열심히 잘 만든 영상이에요. 민법 정식 2개, 물권법 2개. 뭐 이렇게 사진 찍으시는 거예요? 계약법 2개, 특별법 1개, 총 7개 올라가져 있고요. 그리고 어제 7개를 통합본을 해서 풀로 전체 영상 하나 또 올려드렸죠.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결국 여러분 공부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대신 영상 하나씩 볼 때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진짜 이건 무료 영상인데요. 무료 컨텐츠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양질의 자료, 그 다음에 내용을 전달해 주려고 엄청 애를 쓰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인스타 채널은 이건 이제 수험생들하고 같이 그 소통하려고 주로 이제 이용하는 내용인데, 하여튼 여기는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하자 이런 영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찾아가서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여기다가 올려가지고 같이 이렇게 소통하고 이런 공간이에요. 그리고 네이버 밴드, 이거 올해 이 내용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데 밴드 문제 풀어보고 합격했다, 이걸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그 한 5월 달이나 6월 달에 늦게 시작했어요. 늦게 시작했는데 해보니까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강의를 들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해서 제가 몇 개를 이제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정리해 줬죠. 그냥 무조건 짬 시간 날 때 밴드 문제 열심히 푸세요. 이분은 이거밖에 한 게 없어요. 기본 강의 듣고, 그 다음에 핵심 강의 듣고, 그리고 이제 밴드 문제 푼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1차 통과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 매일매일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하냐면 시험 전날까지 합니다. 시험 전날까지 매번 문제를 올려드려요. 어떤 때는 영상을 올려드릴 때도 있고, 이걸 여러분이 그냥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 이렇게 풀고 거기다가 사진 찍어서 답 올리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시험 때까지 해보니까 한 1,500개 했더라고요. 1,500개. 그러면 엄청 많이 한 거죠.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지문이 그냥 단순 계산해서 40문제가 5지문이라고 치면 이제 200개잖아. 200개. 200개가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이 공부를 한 게 1,500개면 당연히 합격하지 않겠어요?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내가 1,000개 정도를 정확하게 알고 시험 문제 간다. 그럼 무조건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밴드 문제 잘 활용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밴드 가입하는 건 강의 후반에 어떻게 하는지 차근차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이건 질문이 많아서 먼저 좀 한번 정리를 좀 하고 가려고 만든 내용인데, 지금은 이제 기초 과정이니까 기초 과정은 기초 입문서 가지고 수업을 할 겁니다. 그다음 이 교재는 기초 과정에서만 사용하는 교재입니다. 그리고 1월달 가면 이제 기본 과정부터는 다른 교재 가지고 사용하니까 기초서만 알면 합격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서는 그냥 기초일 뿐이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다음 내용부터 여러분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요 기본서 가지고 공부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합격서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느 거나 다 합격할 수는 있어요. 대신 그 공부하는 양과 시간의 차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민법 기본서는 한 800페이지 정도 됩니다. 학개론도 800, 공법은 1000페이지고, 중개사법은 한 600페이지, 공시법도 600, 그다음에 세법 한 400~500페이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서 양을 모으면 아마 여러분이 공부를 금방 포기할걸요. 너무너무 많아서 하기가 버겁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기본서에 있는 중요한 내용 다 모아서,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판사하는 모든 내용을 다 압축해 놓은 게 이게 합격서예요. 얘는 페이지가 한 170페이지 정도 됩니다. 여기는 800. 그럼 뭘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합격서 가지고 해야 되죠. 실제로 제가 합격서 내용이 이번 시험에 어떻게 많이 적중이 됐는지 한번 내가 직접 해봤단 말이에요. 저희 회사에서 조교를 붙여주면 좋은데 조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품을 팔아서 한번 해봤단 말이에요.
35회. 그 올해 출제됐던 지문의 개수는 168개입니다. 오지선다 문제도 있지만 박스 문제는 지문이 3개밖에 없죠. 그다음에 계산 문제는 이제 지문이 1개로 처리해서 총 출제된 지문이 168개가 지문으로 났거든요. 이 중에 합격서에 있는 지문은 정말 보수적으로 아주 최하로 잡았을 때 이거예요. 150개가 적중이 된 거죠. 이 정도면 공부할 만하죠. 합격서만 가지고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제가 만든 책 중에 가장 좋은 책은 합격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하면서 가장 잘한 일은 합격서를 만든 일을 가장 잘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에게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죽으면 내 무덤에 합격서를 같이 넣어줘라. 내가 죽어서도 이걸 계속 내용을 계속 좋게 만들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합격서 받아보시면 진짜 장난 아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세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 눈이 아프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합격서 볼 때 조금 좀 개선이 좀 됐으면 하는 부분이, 좀 글자를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많이 요구했는데 드디어 이번에 나올 책은 글자가 크게 나옵니다. 네, 진짜. 그래서 가독성이 훨씬 좋게. 안 그래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왜냐면 내용도 알아먹기 어렵지, 글자도 작지, 이러면 얼마나 공부하는데 힘들겠어요. 그래서 가급적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합격서에 올해 제가 체계도도 넣어줬어요. 공법 보니까 사람들이 그 체계도 가지고 되게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을 공부할 때 체계도 있으면 좋겠다 해서 민법 총칙 한자, 물권법 한자, 계약법 한자, 특별법 한자 이렇게 앞에 딱 넣어서 이번에 같이 나올 거예요. 저도 엄청 기대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장난이 아닌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교재 내용 한 번 더 쭉 말씀해드리면 올해 제가 사용할 교재인데요. 이건 이제 기초 과정은 기초서 가지고 하고, 기본 과정 가면 합격서 사용할 겁니다. 여기는 다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한 거고, 그리고 핵심 체크 OX는 합격서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문제로 자꾸 해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오지선다 문제를 풀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OX 문제를 자꾸 연습을 해보는 거죠. 이 교재만 가지고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대신 합격서랑 핵심 체크 교재는 같이 보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는 출간이 되면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어요. 이게 이렇게 세트입니다. 세트. 그리고 암기노트 책이 있는데, 이건 최근 시험 트렌드가 아까 박스 문제하고 사람 문제가 많이 난다 그랬죠. 그걸 대비하기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얘는 당장 쓸 교재는 아니고 한 여름 때쯤 가면 이 교재 활용할 겁니다. 그리고 시험 막판에 필살기 교재는 뭐 거의 수험생들이 정말 좋아하고 많이 본 책이기도 해요. 여기는 딱 두 파트로 되어 있거든요. 시험 막판에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당장 급한 불을 꺼야 되고, 시험 문제 맞출 수 있는 적중도가 높은 것들을 여러분 풀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최종 이론 정리 앞부분에 만들어줬고, 문제 100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저희 모든 노력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필살기에서 100개 풀었는데 올해 거의 비슷하게 출제된 문제가 30개 정도, 30개. 30개 맞으면 몇 점이에요? 맞아 본 적이 없어서 30개 맞으면 몇 점이죠? 75점이죠. 75점. 그럼 뭐 땡큐죠. 땡큐. 그러니까 100개 중에 100개 풀고 그럼 75점 맞는 건 대단한 일이죠. 이렇게 합격서부터 시작해서 쭉 필살기까지 1년 내내 이 교재 제 수업을 들으면 이렇게 쭉 교재 가지고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커리큘럼 소개 어제도 잠깐 여러분 보셨죠? 근데 민법 수업 처음 듣는 사람도 있으니까 제가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듣는 과정이 기초 과정인데, 기초 과정은 말 그대로 기초를 쌓는 거죠. 전체 체계를 잡고 용어 내용 이해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민법 전반적으로 민법 총칙에서부터 계약법 총론까지 할 거거든요. 여기가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민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해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게 동차 합격성 얘기를 들어봤더니 기초 과정을 열심히 했다는 얘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기초 때 자기가 복습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제가 또 영상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기초 과정을 잘 정리를 해놓으니까 기본 과정 가서 이제 살이 붙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 기출까지 기출문제까지 풀어보니까 이제 민법이 거의 잡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세 과정만 잘하면 민법이 딱 기반이 잡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2차 과목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게 되거든요. 1차가 안 되면 2차에 엄두를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 기초 과정을 여러분이 자주 반복해서 지금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몇 번씩 들으면 좋을까요? 3번 정도. 강의 본 수업 한번, 그리고 영상으로 다시 반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내용은 이럴 때부터 기본 과정부터 수업을 합니다. 기본 과정.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험에 적중할 수 있는 내용들을 차근차근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 기출 과정은 이 기본 이론 과정 중에서 이제 또 반복해야 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내용, 그리고 단원별 기출 문제 밑에 푸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하면 거의 민법은 합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 내용들을 이제 응용하는 과정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기출 응용 과정은 매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장 간부 중에 기출 문제만 열심히 보고 갔는데 저는 시험에 안 됐는데 왜 그런 걸까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건 기출 문제를 그냥 평면적으로 공부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 중에서 좀 의미가 있는 건 30회 시험 이후부터입니다. 그 전건 사실 별로 풀 필요가 별로 없어요. 풀어도 그 최근 시험 트렌드에 맞는 거 위주로 골라서 풀어야 되거든요. 그 제가 올해 해드렸던 게 꼭풀기라고 해서 꼭 풀어야 할 기출문제. 기출문제 중에서 꼭 풀어야 될 것들만 선별해서 한번 풀어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 많이 반복하신 분이 결과가 좋았던 거죠. 그래서 기출 응용 과정은 단원별 기출문제에서 풀었던 걸 최신 시험 트렌드에 맞게끔 응용하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과정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문제 푸는 힘이 되게 좋아지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수업을 진행해주고 여러분이 복습을 하면 되는 거고, 단원별 모의고사부터는 여러분이 이제 먼저 하는 거죠. 저는 이게 엄청 좋더라고요. 여러분이 먼저 문제를 풀고 제가 해설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상 교수님이 앞에서 강의를 할 때는 그래 이렇게 되지만 문제를 풀어볼 땐 교수님들이 가르쳐준 내용이 머릿속에 남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그래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문제 푸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틀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단원별 모의고사부터는 성적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해설을 들으니까 내가 어디가 틀렸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틀린 부분에 관한 내용을 합격서를 통해서 다시 내용을 정리를 하니까 약점이 자꾸 메꿔져 가는 거죠. 단원별 모의고사 과정 올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끝나면 아까 봤던 필살기 교재 가지고 이제 쪽집게 백성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게 이제 시험 막판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 내용 가지고 이제 동형 모의고사, 실제 모의고사와 동일한 형태의 문제를 4번 풉니다. 4번. 1회, 2회, 3회, 4회까지 푸는 거죠. 이 정도 하면 시험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다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이 제가 필살기에 압축을 해놨으니까 걔를 집중해서 반복해서 보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시험장 가서 합격하시면 되죠. 과목 소개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전략을 짜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서 보기 바랍니다. 자, 공인중개사 과목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은 이제 총 6과목입니다. 부동산학개론, 민법, 그 다음에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 총 6과목인데요. 부동산학개론하고 민법은 1차, 나머지 과목은 2차. 자, 그러면 다 꽈락 없이 평균 60이 돼야 되죠. 그러면 1차 60점 넘고 2차도 60점 넘었어요? 그럼 당연히 합격이죠. 그 다음 1차 60점 넘고 2차는 60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1차만 합격한 거죠. 근데 1차는 60이 안 되고 2차는 60이 넘어요. 이런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꽝, 다 꽝. 올해 이런 분이 엄청 많다 그랬죠. 진짜. 그래서 이 신청이 들어간 문제가 꽤 되거든요. 그게 조금 많이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2개, 3개가 받아들이시면 이분이 합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경우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차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부동산학 개론 40문제, 민법도 40문제, 중개사법, 공법 다 40문제죠. 근데 공시법은 24문제고 세법은 16문제입니다. 합해서 40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신 배울 때는 공시법 따로 세법 따로 배우니까 총 과목으로는 6과목인데요. 이 6과목 중에서 5가지는 같고 1가지는 달라요. 다른 1가지가 뭘까요? 부동산학 개론이죠. 다른 것들은 다 민법,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 다른 것들은 다 법과목인데 부동산학 개론만 법과목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단일 시험으로 법과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시험은 로스쿨 시험 빼고 공인중개사가 2번째입니다. 저는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걸 배운다는 생각이 좀 사실 들어요. 중개사가 이렇게 많은 법을 알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현실은 법과목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과목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민법이죠. 민법이 모든 법과목의 기초가 된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민법을 잘 해두게 되면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제가 문제 개수로 좀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민법에서 배운 내용 중개사법 할 때 써먹어요, 안 써먹어요? 써먹어요. 그러니까 써먹는다 그 말은 민법 지식을 가지고 중개사법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몇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제가 바로 풀어봤죠. 그래서 올해 시험 풀어봤죠. 8문제 풀 수 있어요. 8문제. 그러면 8문제를 민법 지식 가지고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8문제면 점수로 계산하면 몇 점이죠? 20점이죠. 20점. 그럼 20점이니까 중개사법 점수가 몇 점 나올 거야? 한 80 정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몇 점이 남죠? 20점이 남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공법에다 꽂주고 공시법에 꽂주고 그러면 이 차가 빨리 합격되는 거죠.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개사법 교수님들은 민법 문제 풀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수험생의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 동차 공부하는 사람은 오히려 합격하기가 좀 유리하죠. 민법만 잘하면. 근데 작년에 1차 합격하고 올해 2차만 본 사람들 있죠. 이분들은 중개사법에서 좋은 점수를 얻지 못했죠. 왜 그랬을까요? 민법을 다 까먹어서. 그러니까 1차 합격할 때는 민법 지식이 있었는데 1년 동안 그게 유지가 되겠어요? 다 까먹고 중개사법에서 법령 문제는 대부분 잘 맞추죠. 근데 부동산 중개 실무에서 민법 문제가 8문제가 났으니까 그걸 잘 못 풀어서 거의 결과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민법을 잘 해두게 되면 중개사법 문제 거의 고득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법도 좀 영향을 미치긴 한데 공법 문제를 제가 풀어봤는데 민법 지식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없더라고요. 없고 그냥 용어 정도 이해하는데 도움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공시법은 2가지 파트로 되어 있는데 지적에 관한 내용이 하나 있고 그 다음 등기법 내용이 있는데 등기법은 민법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민법에서 물권법 내용 중에 등기 내용을 배우거든요. 그러면 민법에서 배웠던 내용 가지고 등기법 문제 풀 수 있죠. 제가 또 풀어봤죠. 4문제 풀 수 있어요. 4문제. 4문제 풀 수 있으면 10점이죠. 그러니까 민법을 잘 하게 되면 2차 과목이 남들보다 30점이 높다는 뜻이에요. 결국 민법을 잘하면 우리 시험 합격하기가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법은 크게 별 연관성은 별로 없어요. 이것도 공법하고 마찬가지로 문제를 직접적으로 풀 수는 없고 그 다음 제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은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민법이 모든 법과목의 기초이고 민법을 잘 해두게 되면 중개사법하고 공시법에 많은 도움을 받아서 전반적으로 동차 합격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초반에 민법이 좀 돼줘야 합격을 할 때 또 좀 여유가 생기게 되고 2차 과목 공부하기도 훨씬 수월해져요. 합격하는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초반에 민법 공부를 열심히 해두어서 다른 과목 공부할 때 훨씬 유리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도 시간 날 때마다 영상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놓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래요. 그러면 민법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분석을 좀 해봅시다. 민법 문제는 총 40문제인데 그중에 조문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 판례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판례 문제가 올해 33문제 났죠. 조문 물어보는 문제는 7문제. 그다음에 이 판례 문제도 조금 분석을 해보면 판례에 결론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유효인지 무효인지
있다인지 없다인지 판례 결론을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사례 문제하고 박스 문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33문제 중에서 판례 결론을 물어보는 문제는 17문제 출제됐거든요. 이건 비교적 좀 쉬운 편이었어요. 판례 문제 중에서 좀 쉬운 편. 근데 사례 문제가 16문제 나왔고, 그다음 박스 문제가 11문제 출제됐더랬죠.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 민법 내용을 열심히 해서 판례대로 내용을 기억하고, 그다음 시험장에서는 사례 문제하고 박스 문제를 잘 풀고 시험장에서 이걸 맞는 게 목표입니다. 70점. 민법 7점 맞으면 몇 점이 남죠? 10점이 남죠. 그럼 10점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학교 내내 꽂으면 되죠. 그럼 학교 몇 점만 맞으면 돼요? 50만 맞으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민법을 7점을 맞고 10점을 학교 내내 꽂아서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학교론 선생님한테 가셔야 돼요. 학교론 선생님한테 가셔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민법 때문에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아셨죠? 꼭 해주시기 바래요. 기분 엄청 좋더라고요. 민법 70, 그 다음에 10점 꽂고 학교론 선생님한테 가서 민법 때문에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그게 여러분이 저한테 해야 될 일입니다. 반대는 저한테 오지 마세요. 그 한 3번 겪어보니까 짜증 엄청 나더라고. 그래서 수업은 이렇게 편안하게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합격하고 제가 올해 받은 거 쭉 모아봤어요. 이거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진짜. 이거 밴드에 있는 거 먼저 가져온 거거든요. 인스타 엄청 많았어요, 진짜. 근데 요즘 유튜브 하니까 유튜브 댓글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힘들었던 게 다 한 번에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올해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는 말 아세요? 최선을 다한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올해 조금 느낀 것 같아요. 내가 다시 35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해보니까 결과가 엄청 좋더라고요. 그리고 갈 때마다 사람들이 시험은 사실 전반적으로 되게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제 수험생의 경우는 대부분 결과가 되게 좋아요. 민법 70, 80, 90점 맞았습니다. 100점도 있더라고요. 100점. 교수님 좀 민법 만점이에요. 내가 그분한테 물어봤죠. 어떻게 만점을 맞았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하란 대로 해서 만점 맞았어요. 그러면 학교는 교수님 찾아가서 뭘 해야 돼요? 민법 때문에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1년 동안 함께 공부해서 시험장에 가서 좋은 점수를 맞고 합격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1교시는 이 정도로 하고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